네, 반갑습니다. 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가 비상이지만,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계시면,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관계를 넓게 하는 분도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금강경에 있는 내용, 사람들이 금강경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독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고, 여기에서, 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좀 알기 쉽게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한번 펴보세요. 20페이지네요. 그러면 열이 실견분이라고 하는 제5분이에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짧은 내용이라 해서 분이라 하고 좀 긴 내용은 품이라 하죠. 요즘 말하면 몇 장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시면 열이 실견분인데 열이 실견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치대로 분명하게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 이치를 잘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데, 그 인연 따라 나타나는 그 이전의 것, 인연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 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밑에 보면 번역이 있어요. 번역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결국은 부처님을 몸으로, 형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옵니다. 됐어요. 왜 몸매가 아니라 하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 보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이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 알면 그 열애를 본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옛날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나타난 육체를 가지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다, 겉보기에 그런 것은 이제 조금 겉모습에 속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희흡은 제 6이에요. 이어지는 건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희흡의 뜻은 바른 믿음은 희하다, 어렵다,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바른 믿음이 뭔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진실로 보지 마라. 현상에 걸리지 마라. 나타나는 현상에 걸리지 마라. 사람들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잘하니 못했다니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했던 모든 것은 허상이니까 허상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열애가 돌아가신 지 2500년 뒤에도 개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니와 같은 말과 글께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타나는 현상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에 바탕을 튼튼히 심을 뿐 아니라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여기서 전생이 나옵니다. 윤회가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실천할 수 있으면 내가 전생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요. 수보리야, 너희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없으면 진리라는 생각다,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 설명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법, 비법, 옳은 법, 옳지 않은 법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옳은 법도 있고 옳지 않은 법도 있어요.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가 옳은 말 할 때 있고 그런 말 할 때 있습니다. 거짓말 할 때 있고 진실한 말 할 때 있습니다. 이거 다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그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다. 어떤 상을 취하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 옳다 그러다 이것 하나 취하면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된다 그러죠. 결국 자기 중심의 잣대라는 겁니다.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은 결국은 법으로서 보는데 그때 상황 따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만일 진리란 생각을 취해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한다는 생각에 걸리게 돼요. 그때는 법이라 생각을 취해도 곧 아상, 인상, 중상, 세상에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법, 비법입니다. 옳다는 거에 걸려도 아상, 인상, 중상, 사상에 걸리고 옳지 않다는 법에 걸려도 사상에 걸린다는 거예요. 금강경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맨날 10독, 20독, 20독 독송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면 땡이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도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비교는 내가 말한 바 법이 뗏먹고 하던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진리도 오히려 놀아보려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일 것이냐. 뭐 빨리빨리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는데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죠?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옳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으로 나누어져요. 이거 다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에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 적용시킬 법이 있어요. 옳은 법도 적용시켜야 할 때가 있고 옳지 않은 법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가 거짓말을 합니다.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 따라 또 내가 상황 따라 상대와 관계하는데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을 들면 그죠?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사람들. 나도 잘합니다. 왜? 거짓말도 악질적인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거짓말도. 근데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야 할 땐 해야 돼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 이간질이라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프린트를 보세요. 자, 제5 열의실견분, 제6 정심피운분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결국은 열의실견분에서는 이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현상은 결국은 이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그때그때 따라 달라진다. 그 때문에 그 나타난 현상 속에 있는 이치를 보라 그겁니다. 공이라는 이치를 보라 그거죠. 그 때문에 제6 정심피운분에서는 이런 이치를 믿기가 어렵다. 공이라는 사상을 알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전생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공이라는 이치를 알게 된 사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초월해라. 그 상황 따라 거기에 맞게 그걸 취해서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심계 색즉시공은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은 공이라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은 공 아닌 것이 없어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이름이에요. 그죠? 마이크란 이름입니다. 마이크는 소리가 증폭돼서 크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마이크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 마이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 마이크를 가지고 흉기를 쓰면 흉기가 돼버려요. 이게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마이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가 될 수 있고 마이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옳은 마이크가 될 수 있고 나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쓰느냐. 그러면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공이라는 거는 고정적 실체가 없는 거, 또 실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거, 속이 텅 빈 거. 아이고. 원래 그 산스크리트 원어는 슈냐타군요. 수냐. 근데 수냐는 뭐뭇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본 안파 불교 사전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겁니다. 공이라는 건 결국은 뭔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고 먼저 봐야 돼요. 상대도 공이라고 보면은 저 사람이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좋아지고 나빠져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상대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계하냐에 따라서 상대를 살릴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일 뿐이지 상대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불합리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세계라고 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무리 노력 안 해도 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운이 있어야 돼. 연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연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또 열심히 해도 되는 건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시는 것도 감사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생활을 잘 정리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자기가 닦아나가는 거죠. 방정식 풀어봅니다. 왼쪽에는 공이고 중간에는 선이고 오른쪽은 악입니다. 불은 공이에요. 불이라고 이름 짓지만 그 불을 잘 쓰면은 음식물을 익혀 먹고 소독을 합니다. 불을 나쁘게 쓰면 화상을 입고 집이 불타버려요. 그죠? 화재가 나고 연소 생소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게지고 나빠지고 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은 음료, 갈증을 할 때 갈증을 해소시켜줘. 또 세탁을 할 수 있죠. 나쁘게 쓰면 홍수가 나죠. 또 익수, 물에 빠져 죽죠. 칼, 공이에요. 칼을 잘 쓰면 뭐죠? 수술용 메스로 씁니다. 칼을 나쁘게 쓰면 사람을 찔러 살상을 합니다. 박테리아 작용 잘 되면 뭐죠? 발효돼서 식품. 그래서 잘 먹게 되죠. 몸에 좋죠? 나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부패가 됩니다. 자동차 잘 쓰면 운송수단, 구급차로 됩니다. 못 쓰면 달리는 흉기가 됩니다.
원자력, 태양, 미래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나쁘게 쓰면 원자 폭탄이에요. 손, 잘 쓰면 생활 대부분 일상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 쓰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때리고 살인을 합니다. 입, 잘 쓰면 의사소통이 됩니다. 의지소통이 됩니다. 못 쓰면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의 근원, 이간질 하게 됩니다. 입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잘 써야 되는데 입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체. 분리체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쪼그라지 난 것들. 그것은 이제 자원이 되죠. 근데 이것은 잘못되면 먼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집을 부실 때 그 하나하나 분리되죠. 그런 걸 갖다 자원으로 쓸 수 있는데 또 그것이 잘못되면 먼지로 돼버리죠. 근데 정의감. 잘 쓰면 어때요? 평화가 오죠. 못 쓰면 전쟁이 납니다. 정의감 있는 사람 치고 별로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진리. 잘 쓰면 행복이 되고 못 쓰면 불행이 됩니다. 금강경 내용하고 일치되죠? 모든 거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조항도의 거짓말 가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옮겨왔습니다. 거짓말, 일상생활에 거짓말 잘합니다. 저도 거짓말 잘해요. 근데 거짓말 잘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의, 그리고 명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하고 관계를 하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우울하고 슬픕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인내를 하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보이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의 인간의 예의일 수 있고 의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주의가 어두워집니다. 근데 그때 내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나는 슬프지 않다. 난 웃고 있다. 빵긋빵긋.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난 가식이 없다. 난 진실이다. 난 위선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상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진실하다 하는 사람 치고 사람 배려할 줄 몰라요. 애들한테 조금 정도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애들은 아직까지, 하긴 요즘 애들은 명확하니까 잘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 상대를 위해서 그 자리가 잘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잖아. 그죠? 꾸미는 거잖아. 인위적인 거잖아. 근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이제 둔해져요. 노화 현상이 와서. 그때 저는 권하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옷도 깨끗이 입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웃으면서 조금 꾸며라. 그래야지만 서로의 어떤 행복이 서로가 서로 편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노인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상대에 대한 배려 같은 걸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상대가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 입에 안 맞아요. 어때요? 입에 맞으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는 진실하다, 거짓말 못한다해서 입에 안 맞아요, 맛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맛있어요, 입에 맞습니다. 어쩌면 제 입에 딱 맞게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짓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방편도 거짓도 방편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악질이에요. 거짓말 해야 할 때
오늘 금강경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거지, 해서는 안 될 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뭐겠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해야 되는가, 아 내가 좀 참아야겠다, 아 내가 지금 슬프고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쁜 표정 지으면은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해지고 자리가 조금 썩어버리겠는가. 근데 또 거짓말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와이프 장인 장모에게 좀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며칠 맨날 장인 장모 시골에서 올라오시게 해서 좀 근사한 식당에 가서 좀 맛있게 좀 대접을 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자기가 엄마 아버지 전화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위가 초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장인 장모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오셨죠. 근데 부인도 식당 가는 것보다 비도 오고 추적추적 하니까 그냥 집에서 고기나 사든지 엄마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워낙 그렇게 극진히 생각하고 나서니까 그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또 자녀 두 분도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저렇게 말을 이렇게 서두르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걸 갖다가 내색하지 못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예, 좋죠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오고 싶지 않은 생각에 왔는데, 그렇죠? 좋은 자리였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보,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먼 길 오셨는데 피곤하니까 그 예약 취소하고 그냥 오늘 장봐다가 집에서 조촐하게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든가. 남편도 여보, 내가 했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는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여보, 당신이 좀 음식 장만하지.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안 갈래요. 좀 그거 취소하면 안 됩니까? 오늘 같은 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건강하게 얘기하는 거, 법, 비법, 이것도 다 초월하라는 거죠. 화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너무 열지 않아가지고 지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너무 일찍 열어서 놀라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작게 열어서 날 몰라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열어서 내가 지쳐버릴 때도 있다고. 에쿠니 가오리라고 하는 일본 사람, 작가가 이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에게 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심하는데 그것도 상대에게 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법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을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서로 입장에 대한 배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입장에 있어가지고 조금 뭔가가 생겼을 때, 분란이 생겼을 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때 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를 입으니까 배려를 해서 약간 또 이해 차원에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거는 방편이라는 거는 진실에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접근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악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방편은 다 좋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도가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진심을 얘기한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뭐 수시로 거짓말하대요. 정작 거짓말을 해야 할 때는 안 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었던 거짓말이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거짓말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수없이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도 거짓말을 잘해요. 상대를 위해서. 근데 거짓말을 못해서 진실을 얘기해서 또 신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맞죠? 진실 그대로.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환갑이 돼서야. 아, 이 세상은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 하죠. 방편의 거짓말, 상대에 대한 배려의 거짓말.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까지는 그냥 눈을 감아야 되겠구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는 방편불교입니다. 맞춰줘야 합니다. 상대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거짓말 해야 됩니다. 아, 맛있어야 해야 됩니다. 아, 이뻐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좋아요. 이래야 됩니다.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고서. 근데 그게 사실은 맞거든요. 네, 상대의 입장이 되면 맞거든. 내 입장 되면 틀리는데.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서로 입장을 갖다 떠나는 겁니다. 내 생각 떠나 상대의 생각 떠나. 그럼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을 때. 그래서 뗏목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뗏목은 한 번 강을 건너갈 때만 필요하지 강을 건너간 데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뗏목이 너무 고맙다 해서 그걸 들고 갑니다. 그때만 적용되는 거짓말이 그때의 진리인데 그거를 이때 또 통용되네 하니까 다음에 또 그렇대요. 다음에는 그거 안 통용되지 않거든. 상황이 달라졌거든. 또 사람도 변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를 분명히 자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공이라는 건 뭐죠? 상대가 말하는 게 걸리지 말고 상대의 표정, 상대 행동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거, 행동 속에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상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때문에 불교 공부는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성장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피아노 악보를 볼 줄 알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안다 해서 피아노 곡이 멋지게 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통달해야 됩니다. 자기 거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교사들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시험 보고 이론적인 시험을 보고 포교사가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거 보면 참 어리석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 불교가 뭔지 모르고. 불교는 숙이는 겁니다. 숙이는 거예요. 숙여준 사람한테 진리는 나타나요. 상대를 공경하고 숙여주는 거 들어주고 인정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화났는데 화난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웃어야지 빵긋빵긋. 요즘에 그런 공부를 배웠어요. 제가 이 나이에 진작 배웠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좀 가르쳐주는. 근데 상황 봐서 네가 거짓말 못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선의의 거짓말 필요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거절할 땐 거절하고 맛없는 것도 맛있다 하고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 하고 빵긋빵긋 네가 기분 나빠도 좀 웃을 수 있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네 여유로운 네 마음을 네가 좀 길러라. 자식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기는 말 옳다고 해가지고 옳은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원래 배웠잖아요. 정의감, 진리 나쁘게 쓰면 싸움이 납니다. 불행해집니다.